자, 오늘 개념 설명할 부분은 삼각형의 외심, 내심이에요. 외심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란 뜻이야.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이라는 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렇게 해놓고 원을 그리면 원이 못생기기 때문에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 원이야. 그러면 기본 성질은 이름에 나와 있다고.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가 다 반지름이라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다 원의 반지름이니까.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은 뜻은 이런 뜻인데 정의를 내릴 때는 작도법을 정의로 내려요. 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무 삼각형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외심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삼각형 내부에서 꼭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추가로 3개가 이렇게 생기지, 안에서. 그럼 이 3개의 삼각형은 모두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근데 여기서는 원의 중심을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외심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해요.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이 선 어딘가에 원의 중심, 요 아래 삼각형에 그 꼭지각의 꼭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도 수직으로 이등분해. 여기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만나는 데가 외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외심의 정의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여기도 수직이등분하면 똑같은 데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3개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해야 되죠?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은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 외심의 성질은 세 꼭지점까지 외심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야. 이 두 개는 외워줘야겠죠? 외심의 정의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성질은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각의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성질처럼 외우는 건 아니 성질처럼 정리되는 내용은 아닌데,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x, y, y, z, z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류별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겠죠?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180도니까. 그 다음에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꼭지점과 외심을 연결하는 선을 아무거나 하나를 연장해. 이걸 연장하면 요 삼각형의 외곽이어서 여기가 2x 되고요. 요 삼각형의 외곽이어서 여기가 2z 돼요. 여기는 x 더하기 z고 여기는 2x 더하기 2z니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외심이래. 외심은 보통 5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각이 A면
여기는 2배가 되는 관계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x 더하기 y, 2x 더하기 2y 2배 되는 관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뭐가 더 있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외심의 위치.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은 무슨 선? 지름. 지름이 한 변이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얘는 어떻게 그려도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외심은 빗변의 중점. 어떻게 그려도 다 직각삼각형.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외심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 연결한 각이 180이니까 A, 2A 이 관계야, 이 관계. 그래서 여기가 180이니까 이쪽은 무조건 90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돼요? A, 2A 관계에 의해서 외심에서 다른 꼭지점하고 연결한 각이 2A면 여기서 올라가는 각이 무조건 A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도 다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무조건 지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직각보다 각을 줄이면 예각이니까 각을 줄이면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다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직각보다 각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각이 커지면 외심이 삼각형의 바깥에 있어요. 정확히는 가장 긴 변의 바깥에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가장 긴 변의 외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 둔각삼각형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와. 물론 그림은 예각삼각형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단독으로 문제화 되는 건 직각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외심이 어디 있다고? 빗변의 한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빗변의 한 가운데부터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그리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이거 세 개가 다 같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원을 그린다면 얘 지름이고 얘는 반지름이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이거 세 개가 모두 같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 물론 문제마다 이걸 활용하지만은 다르게 표현이 되거나 뭐 써먹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건 뭐다?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연한 거지. 중점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것까지 길이가 같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건 둔각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 바깥에 외심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각이 A면
여기가 2a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외심에서부터 두 꼭지점을 연결한 각.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A와 2A는 마주보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뭔 말인지 돼? A와 2A 두 개, 예각삼각형에선 쉬워. 예각삼각형에선 외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A면 여기가 2A야. 간단하단 말이야. 여기도 직각삼각형은 90이면 180, 90이면 180이야. 이런 관계란 말이야. A와 2A는 마주보면 안 된다는 건 여기서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둔각삼각형에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이해돼?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문제를 조금만 복잡하게 내면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B면 여기가 2B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그림을. 다시 얘기한다. 외심에서부터 다른 두 꼭지점을 연결한 각이 나머지 각의 2배야. 외심에서부터 다른 두 꼭지점을 연결한 각이 나머지 각의 2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 여기가 C야. 끝까지 간 거 아니야. 여기야. 삼각형 안에서. 그럼 여기가 이 C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둔각삼각형에서 이 A, 2A 각 2배 되는 관계를 둔각삼각형에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이 그림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외심에서부터 두 꼭지점을 연결한 각은 남은 각의 2배야. 그러면 당연히 외심에서부터 두 꼭지점을 연결한 각은 꼭지점 빼고 남은 각의 2배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상당히 이상해져. 그리고 이런 것도 거기다가 여기가 이등변, 이등변이니까 여기 같고 이등변, 이등변이니까 여기 같고 이런 걸 다 써먹어야 돼. 그리고 이것까지 이등변,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같고 이런 거 다 써먹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네? 그래서 둔각삼각형에서는 각 2배 되는 관계를 잘 이해하고 물론 이등변까지 다 써먹어야 돼. 둔각삼각형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 알아들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길이 3개 같고 그러면 여기서는 각 얘기까지 하면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이 각이 A고 이 각이 A면 여기가 2A고 여기가 A고 2A고 그 관계랑 똑같아. 그리고 이등변이니까 여기랑 여기도 같고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문제 풀 때마다 뭐 일단 감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여기는 EX겠지. 감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아놔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외심에서 예제 같은 거는 이제 뭐 풀어보다가 질문하고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외심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다.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물론 더 복잡해지는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가 최소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정의와 작도법이야. 작도법이 정의야. 정의와 성질. 그 다음에 외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가는 각에 대한 성질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알아듣죠? 내심으로 갑시다.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었으면 내심은 무슨 뜻이겠어? 내접원의 중심이겠죠.
내접원이라는 건 삼각형의 외심은 세 꼭지점하고 접한단 말이야. 내접원의 중심, 내심의 내접원은 이러면 안 만나잖아. 이렇게 세 변에 접하게 돼 있어요. 보통 내심은 알파벳 I로 표현합니다. 외심할 때 외가 바깥 외자고 아우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O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요. 내심할 때 내가 안 내자고 이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I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야. 물론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 자, 내심은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원과 접선의 성질이에요. 원과 접선의 성질이에요. 아주 옛날 십몇 년 전에는 중1 때 배웠었는데 이제 교과 과정에 빠진 지가 많이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원이 있어요.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요. 만나는데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겠지. 자, 우리가 중1 때 점이 있어. 점하고 직선의 거리는 수직거리로 잰다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도 점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고 반지름이 있으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고 반지름이 있으면 반지름이 더 길면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럼 접하는 상황은 뭐일 거야? 원에 있고 원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접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럼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는 말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야. 왜? 거리를 뭐 어떻게 재니까? 수직거리로 재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선과 반지름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어. 접하는 상황이면. 이해돼요? 접선과 반지름은 무조건 어떻게 만나게 돼 있다고?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다고. 여기서부터 내심의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합동할 때 했던 얘기를 보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야. B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하면 B에서 연결을 중심을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공통 한 변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RHS 합동이에요. RHS 합동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원 밖에점 B에서 요 접하는 데까지의 거리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같아지게 돼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설명이 좀 장황했지만 결과적으로 꼭지점부터 접하는 데까지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세요. 원 밖에점에서 원의 접점까지는 항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내심의 성질과 작도법이 나오는데 내심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이렇게 각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두 개도 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 두 개도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심의 작도법은 얘가 내심의 정인데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내점원을 싹 그려가지고 찍을 거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야? 이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는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더라? 원을 적당히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간을 넘어가는 정도의 원을 여기 중간을 넘어가는 정도의 원을 그리고 똑같은 반지름으로 이쪽에서도 중간을 넘어가는 원을 그리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예요. 어쨌든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는 1학년 때 하는 건데 뭐 그걸 할 줄 알 필요는 없어. 어쨌든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을 이등분선하는 작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각이 같아. 여기 각이 같아. 그럼 이 점이 내심이에요. 물론 여기랑 저기를 연결하면 여기도 같아진다. 삼각형 내심의 작도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정의다. 그럼 내심의 성질은요? 지웠네? 내심에서부터 세 변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답니다.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그래서 아까 지웠지만 외심의 성질은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고 내심의 성질은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외심은 성질 관련해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내심은 무조건 정의 관련해서. 그래서 내심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계속 생각나야 돼. 각이 반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 계속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보면 이렇게 내심이 있고 내심에서부터 세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번에는 각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여기 XX, YY, Z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류별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0도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는데 여기를 또 연장하면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는 X 더하기 Z, X 더하기 Z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Y 더하기 Z, Y 더하기 Z. 그럼 여기가 X, Y, Z에다가 Z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90 더하기 Z가 됩니다. 근데 Z는 이거 합친 거의 절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생긴다? 내심은 여기가 A면 여기는 90 더하기 2분의 A 이런 관계가 생겨요. 90 더하기 이거의 절반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이해돼요? 요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좀 잘 안 외워지죠? 분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데 꼭 외워줘야 하는 성질이다. 내심의 위치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죠. 내심은 무조건 삼각형 안에 있겠죠. 그래서 각에 대한 관계 이런 관계가 있고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내심일 때 이쪽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항상 내심에서부터 다른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관계 없는 각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심은 뭐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내접원을 그렸을 때 꼭지점에서
접점까지는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나 보다. 넓이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뭐 또 나오는 얘기가 있나? 딱히 없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내심이 이렇게 있대. 얘를 꼭지점까지를, 내심에서 꼭지점까지를 이렇게 다 연결하면 내심에서 BC의 수선을 그리면 이게 내접원 반지름이에요. 내심에서 AC의 수선을 그려도 이것도 내접원 반지름이고 얘도 내접원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의 AB 곱하기 R. 이해돼 안 돼? 더하기 BCR 2분의 1의 BC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의 CA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에서 2분의 1 R이 전부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R을 묶어냅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거고 있어 보이는 말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우리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둘레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4제곱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뭐 2분의 1이라고 하나 똑같잖아, 그지? 2분의 4제곱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중에 조금 복잡한 유형 하나만 보자면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내심을 이렇게 찍어줘요. 내심을 이렇게 찍어주고 내심을 지나가는 밑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내심을 지나는 평행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심을 지나는 평행선 문제는 항상 꼭지점하고 내심을 연결합니다. 꼭지점하고 내심을 연결하면 내심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내각의 이등분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A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점점 해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랑 이쪽 꼭지점을 연결하면 여기도 BB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을 줬다는 말은 동의가 억각을 이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억각이에요. 억각. 얘랑 얘도 억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등변 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형을 A, B, C가 있고 내심을 통과하는 선이 만나는 걸 DE라고 했을 때 A, D, E의 둘레의 길이가 AB 더하기 AC가 됩니다.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가 AB 더하기 AC가 된다를 기본 바탕으로 조금씩 문제가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일단 내심, 외심에 대한 기본 내용은 뭐 빠진 거 없지.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문제에 적응해야 되는 거고, 근데 기본 내용에서 아까 외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의, 성질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외심에서는 특히 그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위치랑 관계, 그 다음에 내심에서는 이 넓이 관련된 거,
넓이 관련된 게 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직각삼각형을 줍니다. 이러고서는 내제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요. 내제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쪽에 빈대다 하자. 그냥 다시 하는 겁니다. 내제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넓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넓이를 이용해야 되니까 6, 8, 48, 2분의 1 하면 24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4제곱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분의 4제곱 반지름 곱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8 하면 바로 나와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두 번째 방법은 여기가 90도인데 여기서 수선 그리면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수선 그리면 여기도 반지름인데 90도가 3개 있으면 저절로 여기도 90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같고 90, 90, 90, 90이면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 억각이 같아서 여기도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 되면 여기가 반지름이면 여기는 6-r이죠. 여기가 r이면 여기는 8-r이죠. 그런데 꼭지점에서부터 접하는 데까지 길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8-r 똑같습니다. 꼭지점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6-r 그랬습니다. 그래서 6-r이랑 8-r을 더하면 10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풀이랑 관련된 건 보통은 직각삼각형이 아닌 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이런 데 구하라고. 대신 여기는 뭐 17이고 여기는 뭐 16이고 여기는 뭐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방금 한 것처럼 17-x 여기도 x니까 10-x 해서 더하면 16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주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느 쪽 풀이를 더 추천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잘 떠올 수 있게 넓이를 이용하는 게 좋아. 이 공식. 이 공식은 고등학교까지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까지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관계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넓이 관계는 좀 자주 써야, 최대한 자주 써야 장기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넓이 관계로 푸는 게 좋고, 내제곱 반지름. 근데 내제곱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넓이랑 관련이 없어. 직각삼각형이라서 넓이로 풀라는 거야. 넓이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해됩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다.